오늘 새벽 0시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기한 연장 위해서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한 상황인데요. 아직 영장 소식은 발부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지만 사실 어제 공수처가 이제 돌연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졌어요. 하루 종일.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반대를 했고 공수처가 철회를 하면서 결국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 집행하기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선으로 인해서 사실 어제 하루가 그냥 날아갔어요. 만료일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다시 재집행도 못하고 하루를 날렸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법원의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누구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사회에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죠? 조정과 타협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싸움으로도 안 되고 하면은 국가와 제도가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어디냐? 법원인 거예요. 근데 법원도 3심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들도 틀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결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3심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좀 더 하는 방식을 강화해서 엄격하게 해요. 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일단은 2, 3심을 기다리기 전에는 유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냈어요. 일단은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3심까지 자기가 그 속에서 제도 속에서 그걸 밝히면 되는 것이지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막아요? 힘으로? 저항해요? 이게 근대 국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 근대 국가의 최고위직인 대통령이 그것을 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영장 집행을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거나 막거나 저항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없고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만을 탐하는 자들, 탐관오리들만 난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이제 그 경찰의 영장 집행을 요구했다가 철회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작은 논란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철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말이 저는 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영장 집행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의문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선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느냐. 공수처법을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이 수사권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무리하게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다고 갖고 간 것이에요. 우리 영장 집행 해달라는 요구 철회한 다음에도 수사권은 여전히 자신들한테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이런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관할 법원으로 여겨지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엉뚱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고 영장 전담 판사는 거기에 형사소송법 2개 조항은 예외로 한다라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탈법적인 수색영장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흠결들, 이런 논란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정당성에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건국 이래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중대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법은 명백하게 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잘하건 못하건 설령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공수처보다 더 무능하겠습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처음부터 그 소환에 3번 윤 대통령이 불응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율하고 소환 일정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소환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 유일한 해법이다. 설령 영장 다시 발부받아서 또 간다 한들 똑같은 상황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장면이 반복되고 그게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내란죄가 정말 유죄가 판결이 된다면 무기징역이에요. 최하가. 그러면 그때 수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하도록 합의하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다투고 그래서 그때 판결이 내려지면 수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만 얘기해도 네, 될까요? 네, 네, 근데 우리 뭐- 어쨌든 대전제는 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게 맞죠.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다 벌어지게 만든 가장 큰 전제는 체포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정당하게 됐으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자진 출석하면 되는 건데 자진 출석을 안 한 게 이 모든 거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근원적인 시작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러면 출석에 응했어야 되고 그 응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완전 관저에 지금 철조망을 치고 지금 경호처 직원을 동원하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 부분만 설명드리자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첫째, 수사권이 없는 정당한 법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소환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어쨌건 선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뭐 성탄절까지 포함해서 3번 소환 한 다음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해소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영장 청구하고 발부했을 때의 정당성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는다면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누구나 지금 여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뭐 탈법적이라는 주장 뭐 할 수도 있고 수사権없다는 주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결정할 수 있나요? 누구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주장은 없나요? 그 반대의 주장도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더 다수를 점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결정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정은 결국 법원과 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이걸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나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나서지 않게 하려면 피의자가 내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본질이 뭐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논란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법원이 결정을 한 거예요.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일단. 그러면 지금 흠결이 있든 의문이 있든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흠결이 있다고 하면 다 함께 흠결을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 특검 빨리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내란 특검. 예? 지금까지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수사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뭐가 있죠? 하나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 진짜 답답해하고 한숨 쉬게 하고 이런 거 말고는 하신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 호준석 대변인의 제안이 좋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좋은 제안을 당에 돌아가셔서 그 지도부에게 제안하시고 지도부가 그럼 이렇게 가자는 걸 경찰하고 의논을 하세요. 해가지고 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뭐 하는 거를 또 야당에 또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한계를 본 상황에서 야당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경찰 중심으로 수사는 하자. 그러자 공조본 체제니까 수사는 경찰 중심으로 하되 영장을 빠르게 나오게 하거나 이런 영장 청구는 그 공수처가 도와서 함께 하고 정리도 함께 해서 이거를 수사의 종결은 같이 하게 하자. 라든가 그리고 기소권은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흠결이 좀 더 없게 가기 위해서 공수처가 돕게 하자. 이런 것들을 해서 본질로 나가야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질은요. 이 문제의 해결이고 헌정질서의 회복이고 국정의 정상화예요. 대통령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거기에 부합한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도자들은 보셔야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느끼셔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법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지도 않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 조항을 쭉 보시면 수사권이 있냐 없냐 서로 이제 뭐 논란인데 한번 보시면 저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그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당성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엉뚱한 법원에 영장 쇼핑한다라는 논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서부지방법원에 했으며 거기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처음부터 저분이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는데 그 내놓은 영장이 법조항을 배제한다라는 판사한테 법조항을 배제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부라는 게 보십시오. 법을 운용하는 것이 사법부예요. 근데 법을 자기가 이 조항은 빼도 돼. 이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영장을 내놓으니까 정당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특검.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내놓은 그 특검 법안은 위헌적이고 너무나 편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빼고서 새로운 특검 법안 만들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특검 법안이 아직도 계류가 돼 있습니다. 또 재의결한다고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빨리 특검 법안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많은 법관이 있어요. 법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검사보다도 많아요. 자, 엉뚱한 법원이라고 하고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법관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정당하지 않네, 정당하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법원 안에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장이 나왔으면 그 영장대로 집행을 하고 그게 부당하면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성에서 3심이라는 걸 거쳐서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그걸 모든 국민이 억울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엉뚱한 법원에 나는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맞아?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100%일 겁니다. 10,000명이면 10,000명, 예. 20,000명이면 20,000명, 30,000명이면 30,000명.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원칙에 왜 이재명 대표님은 그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검찰이 법인카드 문제로 몇 번 소환 그 요구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까? 이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됐는데도 버티고 지지자들이 막구해가지고 영장 집행 결국 못했던 사례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김민석 의원 그랬었고요. 한화갑 전 의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인재 그 당시에 2002년에 대선 경선 당시에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었습니다. 그 대선 자금 문제로 수사받을 때도 똑같이 그랬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왔다는 말씀을 저는 드려요. 그러면 그 노력의 결실을 나중에 보고 우리가 또 그걸 결과로 놓고 미래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을 거기에 연동시켜가지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그 내부적인 팔이 조금이라도 안으로 굽지 않는 아주 엄격한 모습을 취하면은요, 우리 당에 대해서도 그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 핑계를 대면 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뭐 보호한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그럼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로 앞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다는 건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의 자, 잘못이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인들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의 소속 일반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경찰이 관련 증거 체증했고 인원도 파악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병사 동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경호처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 해명과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병력 동원된 거 맞다. 확인을 했다. 군병력을 이같이 불법적 행위에 동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인력뿐만 아니라 군병력까지 동원됐다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군은요,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 작전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국민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뭐 한 1,000만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을래나 없을래나 할 정도고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적이 대통령을 공격하게 되면 그 위해를 막기 위해서 군이 나서거나 아니면 적을 무력화하거나 이런 군사작전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군사작전에 동원해야 될 저기를 갖다가 그 사법 시스템, 사법작용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동원을 했다. 그건 어마어마한 문제죠. 군 통수권에도 굉장히 흠결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사례는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왜? 군이 이런 식으로 군작전 이외에 동원이 되면 어마어마한 불행이 초래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반복할지도 모르는 그런 유혹을 느끼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응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 막은 행동이 불법 행위냐 아니냐 그 판단에서 사실은 여기에 갈려지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12월 3일에 국회로 그 군부대가 투입됐었던 것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인데 사실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전투부대가 아니라 이 부대들은 대통령 경호실의 지휘와 통제를 받게 돼 있는 원래부터 이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거기 배속돼 있는 부대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이것을 지휘하고 통제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 논쟁에서 그 논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이 관련한 이제 경호처의 그 입장은 거기에 대한 반론은 3차 저지선에서는 처음에는 그 병사들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도착하고 할 때쯤에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 병력은 후방으로 전환했고 경호처 인력들로 대체했다라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저지선 때도 5호 경비대단이 있었고 3차 저지선 때도 인간 방패로 보이는 이제 군 병력 동원됐다, 체증이 있다라는 게 이제 경찰에 다시 반박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경호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병력이 동원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부당한 지시인 만큼 파견 병력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일단은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대 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다.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이제 영장이 발부돼서 2차 시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의문인 상황이거든요. 막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면. 근데 또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의무복무병에게 임무에 없는 영장 저지 업무 시키면서 집단적으로 배식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밥도 안 줬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거 가혹행위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대변인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일이 뭐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이런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면 군병력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겠죠.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고 논쟁이 생겼던 것이고 또 그때도 이제 경호처 설명대로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전환 배치하는 거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합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식사도 주지 않고 했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은 뭐 식사를 주지 않느냐는 좀 약간은 그냥 비판 정도의 그건 대상인 거고요. 그보다 심각한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하면 안 되는 거를 한 사람은 당연히 고발이 되고 그거에 합당한 수사와 그 응징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역사적 응징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군을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에 자꾸 결부를 시키려는 시도들을 합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호처장까지. 그래서 경호처장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치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자리에는 정치인 출신은 제발 앞으로는 갖다 놓지 않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